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전일 미 증시가 좋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 좀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특히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가상화폐가 또 하락 반전하면서 그러한 영향이 미 증시에도 간밤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증시 어제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의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해 주면서 바닥권에서 반등에 성공을 해 주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미 증시에 영향을 받지 않고, 특히 이제 코스닥이 그런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고 이렇게 양호하게 흐름을 보여줘서 다행스럽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반면 최근 시장을 보면 이 성장주 섹터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각 섹터마다 자금이 분산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자체의 스탠스 변화가 전혀 아직까지는 감지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 특히 이제 작년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코스피의 시가총액 20위 안에 대거 성장주들이 이 시총 상위가 올라왔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올랐던 종목군들이 주 타겟이 되면 좀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LG화학이 이 니콜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거의 7% 가까운 급락을 보여주었는데, 과거라면 이 정도 니콜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와 이 현대 아이오닉의 LG화학 배터리가 과거에 들어갔으면서 이 화재로 인한 리스크가 있었죠. 그 당시에도 대규모 리콜이 진행이 됐고 1조 가량의 리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발생된 거는 고작 3천억이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아이오닉이 더 문제가 됐을 건데 낙폭은 이때가 더 크다라는 것은 투자 심리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하락의 이유를 자꾸 찾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장주에서 그 외적인 부분으로 변화가 많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아주 부명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는 당분간은 좀 조심하시고, 바닥권에서 코로나 피해주 혹은 새로이 올라오는 테마에 집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시황 들어가면 미국도, 그리고 유럽도, 그리고 기타 아시아 증시도 지수적으로는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험 자산이 가상화폐 등락률도 함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지수에는 뭐 크게 상승할 여지가 부족해 보이고요. 대신 섹터 순환매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일 미 증시 하락 대비 국내 증시의 큰 폭의 하락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성장주에서 여러 섹터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꼭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는 선물의 아주 변동성이 컸습니다. 정확히 10시 11시가 되는 시점에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시장에 관망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지난주 목요일날처럼 선물의 대량 매도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약간의 시장을 좀 선물 시장에서 흔들어 놨는데, 이런 점이 일단 성장주 sek터 안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선물에서도 대량 매도를 치고 있고, 뭐 제 주변 지인들 보면은 엊그저께부터 뭐 LG 화학이라든지 뭐 2차 전지 섹터 계속 때리고 있는 거 보면 주식 선물에서 하방에 베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그래서 이 성장주 대형주 위주로는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정부의 TF 추진 소식과 또 아침에 개장 전 뉴스를 봤을 때 거의 30여 개의 기사가 메타버스로 도배가 된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당연히 오늘 시초가 부분에서는 메타버스가 가장 셌을 것이고, 저희도 또한 선익 시스템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장 강한 종목에서 오늘 뭐 피날레를 날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오늘 오전에 이 시장에 부각될 만한 재료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메타버스가 최고였고요. 그 다음에는 원전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강했었는데, 엊그저께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렸죠. 이 한국전력의 이 한미 정상회담이 바닥 탈출의 기회가 될 것이냐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이런 자리에서 유튜브에서 전달 드린 대로 사실 저희는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 바로 아침에 매수를 해서 네, 그대로 들고 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찬스가, 그리고 순환매에 이 한국전력이 저는 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저항 구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물량을 메이저 수급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한국전력 기관에서 거의 1,000억이 넘는 네,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돌파를 시켰죠. 1,000억이라는 자금이 단기간에 한 번에 들어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거는 실시간으로 라이브에서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아예 물량을 아도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이 중심에는 연기금의 변화가 너무나 태가 나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 추세에 이번 텀에, 그러니까 이번 텀에 대형주 관점에서 대장주로 본다면은 뭐 원전에서는 당연히 한국전력이 가는 거고요. 한국전력이 가는 거고, 두산중공업이 같이 궤를 맞춰서 지금 올라가는 거고. 근데 두산중공업은 워낙 이 재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기업이라 뭐 가면 가는 거구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면서 매매는 안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매매는 안 했는데, 두산중공업 또한 아주 강력한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340억 정도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일단 바닥 탈출하는 좀 모습이 나왔고, 두 기업 다 이 원전을 못하게 하면서 아주 이 바닥을 치게 만들었던 기업들인데, 지금 원전에 대해서 글로벌리하게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는 이 종목군들이 바닥 탈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하물며 제가 볼 때는 하물며 하나투어라는 기업도 이 제가 볼 때 유상증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이전을 넘었어요. 주가가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면서 돈을 못 버는 기업도 넘어서면서 올랐는데, 한국전력이 못 올라간다? 이번에 이런 모멘텀에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눌리면 그냥 매수를 해서 이번 파스의 주도주가 한국전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눌리면 그냥 매수해서 좀 끌고 가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는 뭐 28,000원이 될지 뭐 3만원이 될지 목표가를 설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시세에 몸을 맡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바닥권에서 강력한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비교를 해드린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의 바닥 탈출의 과정 속에서 이 메이저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고, 이때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돌파 이후에 굉장히 크게 갔어요. 대형주가 이렇게 안 되라는 법도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스의 대장주가 한국전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한전기술 굉장히 또 강하게 또 반등이 나와줬고, 한전산업도 네, 같이 좀 치고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한전산업도 이 한전그룹주 안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낮기 때문에 오히려 얘를 날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 그리고 산업을 이렇게 같이 엮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과거 원전 대장주가 우리 기술인데, 우리 기술 또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 굉장히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뭔가의 지렛대가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한미 공조를 통한 원전 공동 진출이 어떠한 뭐 변화를 주고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닌데, 이제 추가 조치들이 나오겠죠. 그 과정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기대감이 주가를 아마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해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이 하나의 축에서는 이 원전 관료주가 시장의 주도였고 대형주 측면에서 전혀 시장에서 밀리지 않는 강함을 보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한쪽 섹터가 굉장히 강함을 좀 보여줬던 하루였고요. 메타버스와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러시아 백신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 게 이제 이화전기가 사실 먼저 좀 움직였는데 처음에 움직인 거는 제가 재료를 몰랐어요. 이게 움직인 거는 재료를 몰랐다가 그냥 감자로 인해서 낙폭과대 차원에서 좀 오는 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러시아의 상원 의장과 우리나라 국회의장 간의 이제 대화 속에서 이 러시아 백신의 국내 승인을 연내 승인해 줄 것을 희망한다 뭐라는 이야기와 러시아 또 백신이 어디냐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또 효과가 있다라는 발언 그런 것들이 엮이면서 오후에 또 지수가 잠시 흔들렸죠. 그 과정 속에 지수 흔들리니까 이트론, 이화전기, 뭐 EID 또 강하게 움직여줬고 여기에 더해서 휴먼앤이 상한가에 들어갔죠. 코비박 관련주로 최근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급락을 좀 보였었던 종목인데 코비박의 CEO가 다음 달에 내한을 한다라는 이슈를 만들고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너무나 또 빨리 상한가를 좀 들어가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오늘 이슈 중에 좀 괜찮게 봤던 이슈들이 이 박지원 국회의장 아니 국정원장의 방미 이슈와 이인영 장관 대북 이인영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북한 대한 뭐 특별 무슨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당장 기억이 좀 나지 않네요.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점이 이제 대북주에 오늘 좀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원전 관련주에 그냥 집중을 하다 보니 나머지 종목을 좀 몇 개를 놓쳤는데 아난티가 장 초반에부터 굉장히 좀 빠르게 갔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아난티가 움직일 때 딱 이 자리까지는 이게 관광으로 가는 건지 숙박으로 가는 건지 대부로 가는 건지 약간 좀 헷갈리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둘 다 엮여서 가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오늘 3천억대 거래 대금이 터졌죠. 유의미한 자리에서 바닥을 깨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대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 이평선이 돌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몇 차례 흔들고 저는 상방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남북 경협하면 이 철도가 초대장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철도보다는 이 정상화 관점까지 더해서 봤을 때는 아난티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대명 소노 시즌 과거에 제가 한번 이때 언급하고 밀렸을 때 장기 투자 관점으로 한번 돈을 그냥 던져놓고 세워라 내워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그냥 시가총액이 싸기 때문에 정상화 될 때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최소한 2,000원 이상까지는 그냥 중장기 투자로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오늘 뭐 올라왔던 게 CJ CGV라든지 이런 극장 관련주 그다음 뭐 CJ ENM이라든지 굉장히 좀 엔터 섹터 좋은 모습 보여줬고 여기에 J 콘텐츠들이 또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와준 걸로 보여져요. 최근 이런 섹터의 주 수급의 주체는 메이저 수급들입니다. 메이저 수급들이고요. 이제 더 이상 저는 여행 섹터는 조금 주의를 해서 볼 건데 이 영화 쪽은 제가 볼 때 이 올해 하반기에 8월 달부터 대작들이 많이 개봉을 하죠. 하반기부터 영화 대작이 이제 내년까지 줄줄이 특히 마블에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이 주식들을 더 끌어올릴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밀릴 때 하단에서 이제부터는 잡아서 같이 가도 될 것 같고 그 안에는 CJ CGV라든지 뭐 J 콘텐츠리 아무거나 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스크 백신 접종하면 7월부터 마스크 오프해도 된다라는 이슈가 오늘 화장품 섹터에 좀 강하게 모멘텀을 좀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대형
대형 화장품들은 약간 제한적이었는데 오늘 보면은 클리오, 이 중소형 화장품 중에 클리오가 가장 강하게 좀 올라왔고요. 일단 시가총액 4천억대.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상장 폐지 당할 것 같고 왜냐면 이 4년 연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별로 좋게는 생각 안 해요. 리더스 코스메틱. 근데 바닥권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얘도 바닥권에서 지금 화장품 찍고 막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버키 스튜디오 지금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외 한 2천억대 코리아나는 완전히 실적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 저는 괜찮아 보이는 자리에 왔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코리아나는 왜냐면 장기 평선을 이제 돌파해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에 좀 와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밖에 오늘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온 게 인그루드 랩이 좀 최근 들어서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상장하고 굉장히 올라왔다가 거의 이런 원형 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바닥을 뚫어 올리려고 하고 있죠. 뚫어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런 바닥을 뚫어 올리는데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매출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타 종목에 비해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그루드 랩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그루드 랩도.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로 뭐 코리아나 혹은 인그루드 랩 둘 중에 하나 관점을 하나 잡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난티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건설주 관점에서 이 특수건설하고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는 게 이제 지하화는 계속 진행되는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쌍봉 구간에서 오늘은 당연히 매도를 좀 잡았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 또 이 밑으로 떨어지면 또 좋은 구간에서 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6월 달에 이거에 대한 뭔가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금호건설이 오늘 좀 골치를 썩였죠. 금호건설이 오늘 제가 이제 12,000원에 저희 매도 문자를 드렸는데 12,000원까지 안 가고 일단은 좀 정지를 오늘 좀 당했는데,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박삼구 리스크는 이때 나왔어요. 박삼구 관련해서 뭐 구속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급락 한번 떨어졌죠. 이거 확인하고 별탈 없길래 이제 제가 여기서 잡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잡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박삼구 리스크 오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박삼구 전 회장의 아들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나를 떼어놓은 금호건설은 이 기존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서 적자를 내던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게 되면 그 적자 부분이 없어지면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이 알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지금 이제 오너 리스크 때문에 이랬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내일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저는 이거 한 2주 정도 정지 먹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 처리가 좀 빨랐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어요. 공시가 나와서 배임 형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횡령과 배임은 이 주가에 이제 문제를 만들어 버리니까, SK 네트워크스 최신원 회장 같은 경우는 횡령 배임으로 지금 감옥을 가버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직전 회장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에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화 위복이 돼서 그냥 오너 리스크 해제돼 버렸으면 오히려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장은
지수는 지금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양봉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와야 돼요. 내일도 양봉, 모레도 양봉, 양봉 하면서 그냥 올라가야 지수는 좋은 흐름으로 바뀌고, 여기까지는 양봉이라 이번 주에 이 선에서 조금만 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970포인트까지만 올라오고 그 다음날 이렇게 양봉을 하나 해주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가운데서 일단은 물량을 줄이고 현금화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좀 기원하면서 오늘 마감을 하고요. 내일도 아마 오늘과 비슷한 흐름이 연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수의 테마주가, 말 그대로 다수의 테마주가 있죠. 뭐 계속 순환매를 돌아서 가는 시장이 연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집중이 잘 안 되는 시장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장 강한 주도주가 뭔지, 강한 가장 섹터가 뭔지를 보면서 시장을 참여하는 전략을 세우고 아침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카페에 라이브 방송 가입받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